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됐던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이 오늘 직권 상정돼 가결됐습니다. 상임위원회에 부여된 기능과 권한이 무력화되고 민자 사업자의 배만 불려주게 됐다는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문화재청이 포항시 흥해읍 이팝나무 군락지에 대해 천연기념물 승격을 예고했는데 건축 규제가 강화될까 인근 주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포항시의회 본회의에서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이 직권 상정돼 가결됐습니다. 논란 끝에 지난달 상임위에서 부결돼 폐기된 법안이 다시 직권 상정되자 적지 않은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됐던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안이 포항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권경호 복지환경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하수처리장 민자사업 동의안은 김철수, 조영원 등 국민의힘 의원 17명과 허남도, 주해남 등 더불어민주당 4명 등 22명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대표 발의한 권경옥 의원은 하수처리장 증설이 시급하고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 민자 사업에 문제가 없다고 나왔다며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 기관의 용역이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 특별한 어떤 검증 없이는 이 검증을 저들이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5년 동안 이렇게 계속 미뤄졌는 걸 이번에 빨리 결론을 내야 된다. 하지만 다른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반대 의원들은 상임위에서 부결한 안을 다수 의원들이 본회의에 직권상정에 가결하는 것은 관례에도 맞지 않고 사실상 의회 상임위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통상 의안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협의는 의회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상정하는데 이러한 과정도 생략하고 처리하려는 것은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들어 향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것입니다. 특히 하수처리장 민자사업안은 사업자에게는 확실한 이익을 보장하는 반면 시민들은 과중한 요금 인상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한 배타적 운영 구조는 시민들의 하수 요금 인상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토론에 나선 박지룡 의원과 박경렬 의원은 포항시의회가 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혈세 낭비 사업을 앞장서서 통과해줘서는 안 된다며 반발했습니다. 급기야 시민단체도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는 시민의 대변자이지 포항시 행정의 대변자는 아니라고 비판하면서 의회가 스스로 자신의 책무를 져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임위원회를 무력화하고 형식화시키는 직권상정을 통해서 다시 포항시의 집행부 의도대로 추진하려 하는 것은 반의회적인 하나의 행태이고 이율배반적인 스스로가 자기를 부정하는 2시간여 끝에 포항 하수처리장 민자사업안은 재적의원 30명 가운데 21명 찬성, 7명 반대, 2명 기권으로 가결 처리됐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진보당 포항시위원회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폐기물 증설 사업을 당장 철회하라고 밝혔습니다. 진보당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매립장을 증설하려는 업체의 꼼수에 포항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화답했다며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권을 기업의 이익과 바꾸려는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네이처 ENT는 증설 시도를 멈추고 사후 안정화 방안을 시민에게 제시하고 앞으로 환경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시민 공론화 기구를 구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포항에서 지난 7일 이후 열흘 이상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포항의 경우 9월에는 39명, 10월에는 4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지역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졌지만 지난 7일 104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포항 교도소 직원을 마지막으로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항시는 부산 등 다른 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방심하긴 이르다며 마스크 착용 등 생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경주의 한 공업고등학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이준서 군의 안타까운 죽음 몇 달 전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 열린 경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기능반 학생의 메달에 따라 교사들이 수천만 원씩 포상금을 받고 실적 가산점까지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메달 입상이 학교와 교사의 성과로 이어지는 잘못된 구조가 학생들을 가혹한 훈련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기능 경기 대회를 앞두고 숨진 고 이준서 군. 죽기 며칠 전에도 관둔다고 해서 집으로 도망온 상태였고요. 그 메달 대회라는 게 뭐라고 애들을 그렇게 몰아붙였나. 이후 교육계에서는 학교와 교사들의 과도한 성과 경쟁이 학생들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기능대회는 메달 경쟁에 아이들을 내모는 대회일 뿐입니다. 따라서 교육과 전혀 무관합니다. 단순하게 기능을 연마하는 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이번 경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이 군이 다녔던 경주 A09 기능경기대회 지도교사들의 포상 내역에 따르면 학생이 메달을 받으면 교사에게 상금이 주어졌는데 3년간 받은 돈이 많게는 5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금뿐만이 아닙니다. 대회 규모에 따라 또 메달 색깔에 따라 0.5점에서 1.5점까지 교사에게 실적 가산점이 부과됐고 표창과 해외 연수, 학교에는 우수기관 표창과 포상금 등의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교사와 학교의 성과로 이어지는 구조로 인해서 아이들이 지나치게 가혹한 훈련에 내몰린 상황입니다. 실제로 경북 지역 기능반 학생들이 대회 준비 기간 동안 훈련한 시간은 하루 평균 9시간 이상, 심지어 A09에서는 하루 11시간 넘게 훈련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해도 교육당국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고 관리감독 기능을 포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일단 교육부와 교육청이 비위가 드러난 교장에 대해서 견책 처분에 그쳤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리고 과도한 경쟁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탄희 의원은 기능반이 운영되는 전국 250개 학교의 교육 실태를 긴급 점검해야 한다며 학생들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기능대회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시가 미래형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영일만의 해안선과 산림을 연계한 새로운 형태의 국가정원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시는 국가정원 조성의 효율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시도비 1억 원을 확보해 국가정원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6개 부서 12명으로 구성된 실무 워킹그룹을 꾸려 순천만 국가정원 견학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포항시는 포항의 지리적 특징을 고려한 특색 있는 국가정원을 조성해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오늘 오후 1시 11분쯤 경주시 외동읍 연안리 동해선 냉천 건널목에서 무궁화호 열차와 트레일러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열차에 타고 있던 45명 가운데 50대 승객 2명이 경상을 입었고 트레일러와 열차도 일부 파손됐습니다. 사고는 트랙터가 끌고 가던 트레일러와 동대구역에서 부산으로 가던 여객 열차가 충돌하면서 발생했는데 사고 수습으로 1시간 30여 분 동안 철도 운행이 통제됐습니다. 얼마 전 문화재청은 포항시 흥해읍 이팝나무 군락지에 대한 천연기념물 승격을 예고했는데요. 현지 주민들의 반응은 기쁨 반 걱정 반입니다. 지진 이후 도시 재건을 위해 수년간 노력해서 건축 규제를 완화시켰는데 천연기념물 지정으로 다시 규제가 강화돼서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나지막한 마을 언덕이 이팝꽃으로 뒤덮였습니다. 쌀밥이 주렁주렁 달린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은 이팝나무 꽃의 많고 적음에 따라 한 해 농사를 점치기도 했습니다. 문화재청은 흥해읍 이팝나무 군락지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크다며 지난 12일 천연기념물 승격 지정을 예고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2살 때부터 할머니 등에 업혀가지고 다니는 곳인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다 그러니까 엄청 좋네요. 이곳 포항시 흥해읍에는 수령 150년 안팎의 이팝나무 26그루가 모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팝나무 군락지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큽니다. 천연기념물 지정은 당연히 반길 일이지만 포항 흥해읍은 2017년 포항 지진 이후에 도시 재건을 위한 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특수 지역이어서 주민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경북도 지정문화재인 이팝나무 군락지와 흥해향교, 제남원은 흥해읍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간 문화재 보호를 이유로 주변 200m 안에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지진 이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되고도 재건축, 재개발이 지지부진했고 이에 포항시는 경북도의 건의에 지난해 8월 흥해읍 중심부의 고도 제한을 상당 부분 풀었습니다. 하늘색과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문화재에서 200m 내 구역이지만 포항시의 도시계획 관련 법률을 적용받도록 해 사실상 규제가 해소됐습니다. 하지만 이팝나무 군락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 건축 규제가 다시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6년 흥해읍 북송리 북천수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서 주변 지역의 개발이 제한돼 지주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천연기념물 지정은 경사스럽고 축하할 일입니다만은 지진으로 인해서 도시가 새로이 재생이 되고 재건이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거리와 고도의 제한이 다시 묶인다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흥해읍의 특수한 상황을 문화재청에 충분히 설명했으며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형상 변경 조건을 기존대로 하도록 문화재청과 적극 협조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끔 저희들 포항시가 추진하겠습니다. 흥해읍 이팝나무 군락지에 대한 천연기념물 지정 및 행위 허용 기준 변경 여부는 오는 12월에 열리는 천연기념물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상북도의 불법 투기 폐기물 처리율이 43.3%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50% 아래일 뿐만 아니라 가장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안주 국회의원이 경상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 기준 경상북도에는 처리되지 못한 불법 투기 폐기물 7만 1,047톤이 포항시, 경주시, 안동시 등 9개 시군 22개소에 남아 있으며 이 중 12개소가 처리 착수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의원은 불법 폐기물 처리 대응에 지자체와 경찰, 환경부의 긴밀한 업무 체계가 필요하고 특히 경북은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 처리가 지연되는 사유를 해소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9개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을 기념하는 한중 학술대회가 오늘 경주 옥산서원에서 열렸습니다. 옥산서원을 중심으로 본 회제의 위상과 한중 교류라는 주제로 열린 대회에서 한국과 중국의 학자들이 온라인 영상을 통해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에 앞서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표지석 제막식도 열렸습니다. 포항시는 오천읍 일대 하수관로를 오는 2024년 5월까지 정비합니다. 시는 491억 원을 투입해 오수관로 미설치 지역에 관로를 새로 설치하고 분뇨를 오수관로에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관로 시스템을 정비합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개인 정화조가 폐쇄됨에 따라 수질 개선은 물론 악취와 해충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줄어들게 됩니다. 맑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주 후반에는 기온이 5도가량 내려가서 때이른 추위가 예상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요즘은 하루 사이에도 두 계절을 오고 가는 듯합니다. 낮과 밤의 기온 변화가 커서요. 어떤 옷차림을 해야 할지 많이 애매하실 텐데요. 번거롭더라도 시간대에 맞는 옷차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큰 일교차와 짙은 안개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7도에서 11도를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경주 22도까지 오르겠고 포항과 영덕 21도, 울진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종일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3도, 독도 16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울릉도와 독도 19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상에서도 대체로 무난한 날씨를 보이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1m,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최고 1.5m까지 일면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수요일 오후부터 차츰 흐려지기 시작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후에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금요일에 부쩍 차가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시가 자체 실시한 민원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시민의 77.9%가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불만족은 7.9%로 나타났습니다. 경주시는 인허가 민원을 제외한 법정 민원 처리 기간이 2일 이상인 접수 민원에 대해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이용 시민 9,8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해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이번 조사를 시민 중심 맞춤형 행정을 추진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개선 사항은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아침 5시 30분쯤 포항시 남구 대송면에서 SUV 차량이 다리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69살 A씨가 다리 아래의 도로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A씨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